이 말도 들어옵니까?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자기가 현상으로 놔두는데 그 자기가 놔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목욕탕처럼 그렸는데 제가 그리는 의도는 이거는 샘, 파운틴, 이거는 워터, 분수처럼 물이 솟아나는 모양을 그리려고 했는데 샘과 물, 여러분 샘이 본질이고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현상 들어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미 솟아오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집착하면 이미 지난 물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물은 항상 새롭게 나오지 않나요? 어때요? 지금 순간에도 난생 처음 맛보는 새로운 시간이 이 거대한 우주 차원의 거대한 샘에서 새로운 시간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막 펑펑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나왔던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집착하는 거, 그게 좋냐? 아니면 놓아버리고 항상 새로 나오는데 영원히 다 쓰지 못하는 이 새로운 시간을 내가 만끽하고 사는 게 더 좋냐?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지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소꿉놀이, 딱지치기, 구슬치기 할 때는 막 생사 걸고 막 하다가 끝나고 나면 그 모래성을 샀다가 그 모래성 가지고 뭐 소꿉장난을 그렇게 하다가 끝나고 나면 저녁 먹으라 그러면 발딱 일어나면서 발로 팍 차버리고 하잖아요. 매사를 흔적 없이 집착하며 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분별심은 불교에서는 탐진치로 말을 해요. 탐진치. 치는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나타났다가 또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실상을 못 보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이걸 못 보면 나타난 현상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나타난 것이 또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것을 붙잡는 것이 탐욕이에요. 지금 따라오시나요? 자, 새로운 시간이 솟았어요. 근데 이 시간이, 새로운 시간에 그날따라 요 맛이 좀 좋아. 그럼 안 놓치려고 이걸 확 웃겨 잡고 막 하면 탐욕이 돼요. 근데 시간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지요. 그러면 정말 이게 아끼는 거라면 공포가 일어나요. 그래서 탐욕과 공포, 탐진치,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탐욕과 탐욕의 반대말은 공포예요. 욕심을 내게 하고 그거를 내가 잃어버리면 아주 공포스러워져요. 그러면 인간이 언제 미치는가? 공포 때문에 미쳐요. 공포가 한번 엄습하면 그 사람 정신 상태가 헷가닥해요. 그러니까 전혀 보통 때는 자기가 정말 이성적으로 잃을 일이 없는데 이 탐욕과 공포가 인간을 특히 공포에서 이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거를 잃어버릴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그 인간을 살짝 이렇게 맛을 가게 해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정말 옹고집이 되어서 집착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야기입니까?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들도 탐욕을 부리고 그걸 놓칠까봐 공포가 있고, 공포 올 때는 우리가 이상해져요. 사고를 쳐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사고를 친다. 그러려면 평소에 무심을 나의 기본 모드로 깔아놓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해되나요? 무심이 나의 기본 모드가 되면
평상심을 일으키지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20대, 30대도 그렇게 요즘 많이들 힘들어 한대요.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번에 하여튼 20대, 30대들도 주식 폭락하면 자살하는 사람 나오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마음 모두를 딱 여기 무심평상심으로 이렇게 훈련하는 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훈련이었어. 그 훈련을 하는 거. 우리 지금 수업하는 것은 훈련하는,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자, 무심평상심이 바로 그대의 청정법신이며 안욕보리, 무상정등정각이다. 안욕 따라 삼맥 삼불이. 안욕은 무상이란 말이고 보리는 각이라는 말. 무상각. 위가 없는 깨달음이다. 위가 없는 깨달음이다. 자,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저 같으면 이 뜻이 뭐냐 그럴 때는 무심평상심의 중도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우리 공부의 최종 결론은 무심평상심의 중도. 이 뜻을, 이게 안욕 따라 삼맥 삼불이의 내용.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부지런히 고행수도하며 풀 옷을 입고 나무 껍질을 먹는 이런 고행과 어떤 청정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요즘은 지금 여러분께서 말기 정도는 알아들으시잖아요. 지금 깨어 계시죠? 오케이? 깨어 계시는 것을 유지하지 못해요.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어느새 인터셉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한번 싹 씌워버리는, 그 만화를 보면 만화의 등장인물하고 옆에 말풍선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만화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말풍선을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쓰잖아요. 말풍선이 항상 달려있다. 이 말 이해되세요? 보통 사람들은 말풍선이 항상 달려가지고 말풍선을 이렇게 씌워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한번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언론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모든 그 상담 내용의 밑바탕에는 불안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 현대인들의 가장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좀 떠 있어. 차분하게 탁 앉아있지 못하고 좀 떠 있어.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께서 시간 나서 집에 계실 때, 자, 시간이 나서 집에 계실 때, 리모컨, 핸드폰을 쥐고 조작하고 있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은 궁금해.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거의 리모컨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열어놓고 거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요.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그나마 나이 든 사람은 좀 없이도 조금 견디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짬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서 번뇌라는 말은 번은 탄다, 뇌는 브레인, 브레인 버닝 속에서 산다.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붕 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도피해서 어디론가 생각의 세계 속으로 도피해서 거기서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지금 남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한 번씩 마음 공부한 사람은 돌아보지요. 그러면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 공부는 훈련이구나 그걸 느껴요. 훈련. 자, 그래서 지금 핵심이 제가 여기 뭐라고 이렇게 적어놨느냐면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할 때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하고 제가 그 옆에 뭐라고 했냐면 왜냐하면이라고 적어놨어. 여러분 이게 의식이잖아요.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키지를 못해. 깨어있는 이 상태를 지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새를 못 참고 생각이 돌아가니까. 지금 옛날에 약산 유엄선사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스승이 약산 유엄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옛날에 약산 유엄한테 요즘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공부하나? 그러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도 하는 것이다. 그냥 있는 것도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맞았어. 근데 그냥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있습니다. 이것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보자한테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이치도 파악하고 공부도 됐고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라온 분하고 이야기예요. 제가 봐도 아직 마지막 꼭지는 안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치를 다 알아차린 사람이 요즘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서 이치상으로는 굉장히 거의 완벽에 가까운 답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그것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있는 거는 그 어떤 질문을 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부가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쏘아 올린 로켓가 궤도에 일단 도달을 했어. 궤도에 안착하는 방법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도 돌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래서 F분들이 다 이 공부에 대해 점검을 할 때 이런 에피소드 가지고 점검을 했어요. 이걸 이제 공안이라고 해.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가지고 어느 큰 스님한테 점검받으러 가면 그분께서 공안을 가지고 몇 개를 던져주면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답해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점검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할 때 그냥 있습니다 하면 다 빠꾸야. 틀렸어. 한순간에 그냥 하는 순간 천지 형격이 벌어졌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요즘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그냥 있습니다 할 때 벌써 그냥 있습니다 말 자체가 이미 돌아가 버렸던 사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엄밀하게 여러분께서 이 궤도에 안착하려면 지금 내한테서 내가 뭘 해야지 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공부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서 정말로 멈추는 게 안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이게 소용이 돼.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는 습관은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있어야지를 한다고. 지금 상황 따라오십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가 마지막에 꼭지가 안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냥 있습니다라고 자기는 무위라고 무위법 그냥 있습니다. 또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 뭐 있잖아요. 뭐 수많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다고. 그런 한은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돌아가면 안착 못 한다 이거예요. 다시 떨어진다. 그러니까 정말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자꾸 점검 받으셔야 돼요. 이때는 창피를 무릅쓰고 저한테 자꾸 물으러 오셔야 돼요. 그 물으러 오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간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또 안 찾아오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도 3년이나 지났는데 안 찾아와. 이 유명한 법안 스님이 그랬잖아요. 법안 문익이 저 친구가 지금 공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찾아와. 그래서 한 번은 일부러 불렀잖아요. 일부러 불렀더니 와가지고 자네 왜 안 찾아오는가? 왜 점검을 안 받는가? 왜 묻질 않는가? 했더니 저는 벌써 여기 오기 전에 청림화상 문화에서 공부하다가 청림화상 그 법문을 듣다가 이 공부는 마치 병정동자가 레구화, 불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시는 걸 듣고 병정동자가 갑을 병정할 때 그게 음양오행에 따르면 불이란 뜻이거든요. 이 공부는 불을 구하는 것과 같다는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소 타고 소를 찾는 것과 같다. 또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면서 의식을 구하는 것 같다. 얼굴이 자기가 얼굴이면서 또 얼굴을 구하는 것 같다. 이런 같은 맥락의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알아챘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의식이니까. 이게 의식이라서 의식을 두고 따로 의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은하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물을 필요가 없지요. 저는 확실하게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의식이라는 걸 확철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문익 선사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온병 걸린 여우인 줄 내가 알고 있었다. 과연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쫓아냈어. 그랬더니 삐쳐가지고 짐 챙겨서 길을 떠났다 이거죠. 길 떠났다가 이질 설사를 만났던가. 근데 설사가 막 나오는데 그 병을 제가 분명히 이것도 의식이다. 설사도 의식이고 아픈 것도 의식이고 뭐도 의식이고 다 의식이다는 걸 자기가 막 아무리 되뇌어도 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에 힘이 없구나 하는 걸 스스로 느끼고 그렇다면 법안 문익 선사가 지금 저렇게 큰 대중을 거느리고 법안 종을 오가 7종 중에 하나가 법안 종이거든요. 법안 스님이 분명히 이게 이치상으로 맞는데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고 하시니까 법안 저 대선지식이 거짓말 할 일은 없고 내가 보기엔 내가 맞는데 근데 저분은 나를 틀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이제 좀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절하고 스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옳은데 스님께서는 틀렸다니까 도대체 제가 어디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색하고 불법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항상 이 질문이거든요. 불법 적적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법안 스님이 병정동자가 레구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선지식이 할 때는 이치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그거를 이치로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의식을 구하니까 이건 어리석은 짓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있는 이대로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야. 지금 뜨끔하지 않나요? 지금 이 본문 듣고 알아듣고 하는 건 전부 다 팽팽팽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법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스님이 이 두 번째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가서 물었을 때, 불법 적적 대의를 물었을 때 불이 불을 구하는구나 하고 할 때는 이치를 확인한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생각이 뚝 끊어져 버린 그 체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안 돌아가는 체험. 여기에 지금 궤도에 안착하는 그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순지식은 아무리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도 상대방은 그거를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는 설법을 또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저 말이 나오는 것이 저 스님의 의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통해서 자기 의식을 드러냈으니까 나는 그 의식을 알아차리면 되는구나 하고 또 머리가 돌아가 버린다 이거. 지금 모든 것이 머리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에 달렸다 이 공부가. 근데 머리가 안 돌아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상황 이해돼요? 왜냐? 워낙 듣자마자 머리가 돌아가 버리는 이 호리유차에 될 것만큼 차이가 있어도 천지 형격이 천지 간의 거리가 벌어진다. 이 말은 호리유차의 뜻은 생각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요 차이 하나 가지고 천지 형격이 깨닫고 못 깨닫고가 확 벌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선지식의 법문이나 화두나 공안을 들어도 거기서 생각이 돌아가 버리면 그냥 하늘과 땅 차이도 아니야. 자기는 아무리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1700 공안을 이 공안에는 이렇게 답하고 저 공안에는 저렇게 답하고, 일본 사람들 보면 1700 공안을 또 분류해가지고 이거는 이걸 테스트하고 저걸 테스트하고 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자기들끼리 또 이거 풀어놓은 답안지가 또 있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읽을 때도 책에 나오는 선의 이치, 어떤 도, 법 이런 거를 따라서 가는 것은 이미 돌아가 버린 거고, 이 법문을 제일 잘 듣는 방법은 그 어떤 말에도 이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바보처럼 묵묵히 앉아서 지금 돌아가지 않는 자기를 확인하고 앉아 있는 것이 최고의 법문 듣는 자세다. 지금 상황은 이해되나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가 막힌 말을 해도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가지고 이 공부의 승패가 벌어져서 모든 공안은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장치예요. 거기서 버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이 한 이치를 알아차리면 1700 공안이 아니라 17,000개가 와도 무슨 상관이야. 난 이건데.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것으로서 안 돌아가고 있어야지 여기에서 한 생각 따라 그 공안에 흔들려 버린다. 지금 화두가 타파되지 않는다. 화두가 타파될 때 분별심이 같이 터져 버린다. 이런 말들이 지금 가리키는 공부의 낙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여튼 잘 새겨들어야 돼. 상황 이해돼요?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화두가 있어서 지금 요 방금 읽은 육조해능 스님의 그 화두는 화는 대화예요. 대화. 두는 뜻이 없어요. 대화에 참여한다. 화두 든다. 대화에 참여한다. 이 말은 내가 도명상자가 되어서 육조 스님을 따라잡아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저는 어바를 뺏으러 온 게 아니고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선 좀 마음을 추스리게 해요. 그랬더니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내가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하고 간절하게 그 질문 앞에 내가 딱 대하는 거예요. 그냥 앉는 거예요. 질문 앞에. 그럼 육조 스님이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공이 내한테 넘어왔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육조 스님한테. 생각하지 않을 때 너 무엇인가?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든다 이 말은 그 에피소드 상황에 나를 대입해서 완전히 그 상황이 되어가지고 육조 스님이 지금 앞에 있고 나한테 지금 생각하지 않을 때 너 뭐냐 하고 물었어. 그럼 내가 뭐라고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실력으로 응답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꼼짝할 수가 없어.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이 했으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 일단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질문이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이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응답하려고 하는데 생각하지 말라 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서 버티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브레이크를 우리의 생각하는 이 너무나 빠르게 생각하는 이거를 이 분별심, 선악과의 이 브레이크를 걸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방법이 하여튼 귀신같이 찾아냈네. 혼자서 생각하지 않는 거는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세요. 혼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 화두 상황에 나를 딱 대입해가지고 앞에 육조 스님이 있다. 할 수 없이 제가 대신 악역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집중 수행을 한다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생각하지 않을 때 뭡니까? 그 상황에서 견디는 거. 그때 생각의 브레이크가 거기서 걸려요. 굉장히 큰 에너지가 풀려요. 거기서 버티는데. 버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를 못 참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서 시간 났다. 책 들고 켜고 돌리고 이거 핸드폰 이거 찾아보고 저 찾아보고 온갖 앱을 또 펴가지고 이렇게 이 하는 습관이 자기한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진짜 이거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거를 버텨야 되는 거죠. 그게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두 드는 법이에요. 제가 지금 약간 돌려서 지금 수업 중에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쩌라고 할 때는 화두 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화두 드는 법입니까? 이 질문에 오늘 책에도 나왔잖아요. 생각하지 않을 때 너 무엇인가? 이 질문에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내가 이 질문하고 마주치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질문 자체가 조사관, 조사가 세운 관문, 무문관, 문이 없는 관문.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내가 도망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나의 분별심이 깨질 때 질문도 같이 깨져요. 연기적으로. 이게 화두 타파가 일어나요. 견딜 때.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의식이 지금도 의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걸 알았어. 근데 생각하는 습관을 이기는 게 그 다음 공부인데 알아도 소용이 없다.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알아가지고 유튜브 듣고 있는데 아무 힘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백전백패예요.
이거 알았다고 해서 생각을 이기는가? 제가 보기엔 100점 100패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두 들라고.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화두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이 훈련을 내가 해가지고 이것이 내 몸에 익어 들어가서 한번 안팎이 같이 탁 터지지 않고서는, 한번 이 고비를 넘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각을 이기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적나라한 인간의 지금 실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이렇게 화두 드는 건데 일반인들은 화두 잘못 들고 있어요. 앉아서 어째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한테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조주는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어째서 무라 했을까? 무라. 어째서 무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대부분. 생각하지 않을 때, 바로 일을 할 때,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어떤, 지금 이묻고 말은 알아들었잖아요. 어떤 물건이 왔는가? 이랬잖아요. 말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 요게 화두 들은 거예요. 내가 꼼짝 못하고 얼어붙는 상황. 거기서 도망가지 않는가. 정말 곰이 되어서 이 상황을 견뎌서 마늘하고 쑥을 먹었는데 마늘과 쑥이 이 상황이 되면 금강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에너지 감옥이 되어서 조여오는 금강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얼어붙어서 그래. 그리고 율곡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답은 해야 되겠는데 답을 할 수 없으니까 목에 딱 밤송이가 걸려가지고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상황. 율곡봉, 금강권이라고 하는 임재가풍.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어나요. 이 화두가 딱 걸리면. 화두가 걸리면 임재가풍인 금강권, 율곡봉이 일어나고 이 상황에서 견디면서 이것이 터져나가도록. 이게 지금 공부길이에요. 그러니까 쑥과 마늘이, 봄이 먹는 쑥과 마늘은 금강권, 율곡봉.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3-7일 견뎌내는 거. 근데 이걸 못 견디고 호랑이는, 머리 좋은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우직한 곰은 이걸 견뎌내서 동물이 인간이 됐잖아요. 이게 궤도에 안착했다 이 말이에요. 아재 간다 바라 아재, 피안에 간다 바라 승 아재, 피안에 다 왔다. 이때 승, 이게 스님들 승자를 쓰거든, 우리 반야신경에는. 그러니까 바라 승 아재 할 때 안착하는 거. 처음에는 간다고 안착하는 거. 안착한다는 것은 분별심이 깨지는 거예요. 분별심이 깨질 때 안착이 돼요. 근데 갈 때는 아직도 분별심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의식이라는 걸 아무리 알아들어도 여전히 분별심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분별심을 한번 멈추게 하는 것이 화두고, 화두는 반드시 걸려야 하고, 걸린다는 말은 선지식이 1대1로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일러라. 이럴 수 없지. 거기서 버티는 거. 이게 화두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 안 가고 걸려 있으면 아주 주리가 틀려요. 보통 사람은 이걸 견뎌내려면 주리가 틀린다고. 근데 그걸 참아내는 게 화두창구예요. 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속에서 이게 한번 용광로가 그냥 업장이 녹아. 한마디로 해보면 알아. 업장이 녹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인연이 이렇게 공부 과정이 분명하게 있어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제 경험으로는 시간이 나가지고 집에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손이 드듬드듬 습관대로 리모컨을 찾든지 핸드폰을 찾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래요. 찾아.
그러면 그런 나를 볼 수 있는 힘은 있죠. 그냥 쑥 딸려가지 않고, 그러네 하는, 왜냐하면 좀 불편하거든. 이거 딸려가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딸려가는가? 불안해서 그래. 불안을 잊어먹으려고 리모컨을 켜고 스마트폰을 켠다고. 자기 불안을 잊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잊어먹으려고 내가 뭔가를 찾는구나 하는 그 불안감이 느껴진다고요. 공부한 사람이면 그 정도는 되잖아요. 그럼 그때, 저 같으면 그때 차 도구를 꺼내서 책상에 딱 놓아. 그리고 앉아서 차를 끓여 마셔요. 근데 그게 생활 중에 그 천지 경격에서 이렇게 나의 정신을 어딘가에 뺏기는 그 무명의 12연기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내가 오로지 딱 깨어서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하는가 할 때 이쪽으로 오게 앉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 순간에 리모컨을 안 켜고 자복에 딱 앉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제 경험으로는 쉽게 그렇게 나를 딱 앉는 것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저는 차를 마셔요. 근데 차 마실 때 생각이 안 하죠. 생각이 끊어져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차를 마셔. 동작은 계속 물을 끓이고 찻잔 데우고 차 붓고 우려내고 하는, 그래서 마시고 하는 동작은 쭉 이어지는데 생각은 딱 끊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일 해.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면서 나의 습관을 바꿔가는가. 그리고 그 기미에서, 천지경격에서 내가 습관 따라 또 일로 가는가, 생각이 돌아가는 쪽으로 가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닥친 일을 하면서 생각이 끊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요 순간에 나의 훈련,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 생각이 돌아가는 이 분별심의 이 선악과의 습관을 이기는 게 하루아침에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훈련을 시켜야 되고, 나를 도를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상에서 제일 좋은 도는 항다반사. 항상 차와 밥을 먹을 때, 차 마시고 밥 먹는 거, 이거 가지고 수행을 해. 그러면 앉는 것도 훨씬 더 잘 앉아지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내가 앉아있을 때는 그만큼 어려워요. 왜냐? 앉아서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정말 따라옵니까? 앉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앉아서 내가 생각을 이겨서 생각을 끊어진 상태로 앉아있다는 것은 한 인간이 그건 정말로 어려워요. 요즘 루퍼트 스파이라가 알아차림을 한다. 이게 진짜 명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사람한테 그 말이 안 먹혀요. 알아차림을 한다? 이건 진짜 10,000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 해. 1초 알아차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10분 하면 못해. 3분을 못 넘어가요. 해보세요. 알아차리면, 다시 말하면 생각 없이 깨어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 없이 깨어있기는 정말 어려워요. 해보시면 알아. 근데 전부 그걸 주장하고 있어. 깨달은 사람이 주장해요. 그 사람은 돼. 그 사람은 깨닫기 때문에 돼. 근데 그런 사람은 만에 하나, 만도 뭐야, 100만 명에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화두들은 딱 환경 속에 들어와서 진짜로 세게 하거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도를 서도, 다도, 뭐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생각 없이 행동을 하고 있는, 그거를 닦아 들어가는 거. 이것이 엄청나게 도움돼요. 저는 하여튼 많이 도움돼요. 제가 하여튼 매일 한 번씩 차를 이렇게, 어렵더라고. 하루 한 번 차 마시기 진짜 어려워요. 일부러 시간 내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근데 리모컨에 가는 그 시간에 놓아버리고
차를 마셔. 하루 한 번 꼭 해.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한 30분, 3, 40분 동안 한 생각 없이 딱 깨어서 차만 마셔요. 그걸 계속 연습을 해. 그게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구나. 도를 닦아야 돼요. 일상에서. 도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 정해놓고 계속 실천하면서 훈련에 들어가는 거. 이게 진짜 공부의 왕도라고 저는. 그래서 옛부터 도를 닦아야 한다 하는 말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요즘 아주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궤도에 안착하는 날을 느껴요. 궤도에 딱 안착해서 이제는 땅으로 안 떨어지는, 안 돌아가는.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이제 그거를 한번 하여튼 여러분께 항상 제가 실천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죠. 이 선리를 말하면서 그걸 또 실천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화두 거는 걸 조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